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중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과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우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속마음이라고 할 때 그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것이 강연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부분만큼은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도움을 받는 지식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일단 강연을 한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강연을 직접 들은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정보를 그만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던 말하는 사람의 뜻과 듣는 이가 알아들은 뜻이 그만큼 일치하게 되겠죠. 이것은 듣는 사람의 능력에 물론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라든지 환경의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 집중도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직접 들은 사람은 강연장에 참석한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강연을 듣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언론 보도의 매개를 두는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연 내용이라든지 강연을 직접 듣고 그것을 보도를 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강연의 내용을 전달받고 다시 이해하게 되죠. 이럴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강연을 듣고 언론이 보도할 때 그 과정에서 사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강연을 알게 된 사람이 13억 중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보다는 당연히 대단히 더 큰 그러한 인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할 것이다. 접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일 이 언론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고자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13억 중국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중국 언론이 전해준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 보도의 그 변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까지, 특히 국가 간의 문제일 때는 그들이 그러한 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여유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쪽에서 중국 문장을 아예 제공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영문이라도 같이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들이 전혀 다른 내용을 싣지는 못하도록 이런 식의 사전 준비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중국 언론 관련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부분, 거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강연을 직접 들은 사람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 언론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중 직전의 CCTV의 문재인 인터뷰, 그 경우처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내용은 중국 신화통신이 이 강연문을 중국어 원문으로 보도를 했고, 그것이 중국 언론으로 계속 인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 내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법과 도덕을 서로 결합하고 적극 개방하는 자세는 대국의 기본 자격이다. 이때 대국은 큰 대자, 나라국자, 큰 나라,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라는 신분으로서 우리는 중국을 믿고 중국과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이 되겠죠. 한국을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바뀌는 하였지만, 이것은 말버릇일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단수 복수를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신분의 국가로서, 그러한 신분의 국가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어떻든 한국은 그런 신분의 국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내용이 이 경우에 주객이 역시 바뀌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중국의 보도는 한국이 주변국으로서 중국을 대국으로 우러러보면서 그 중국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염원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답게, 물론 대국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썼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답게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대국답게 행동을 할 때 주변국들도 그때는 신뢰하고 함께 가고 싶어질 것이다. 뜻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렇게 역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다. 어떻든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듯이 중국이 법과 도덕을 서로 결합하고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과 도덕의 결합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착하지 않으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것이 법과 도덕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래로 법은 도덕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대원칙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도덕이 결합되는 것은 곧 독재요, 압제, 이러한 금지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다시 중국의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록 한국은 일개의 소국이지만 적을소 나라국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데 이 꿈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하나의 책임을 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기를 염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 큰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고 하는 소국이 있는데 이 소국이 대국을 위해서 대국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 그것을 실현하는데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그것을 염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보도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청와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서 역시 소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 중국의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보도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이러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연설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번에 한국이 소국으로서 대국인 중국을 위해서 그 앞에 나서서 중국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어쩌면 중국의 보도가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직접적인 표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국인 작은 나라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를 따르는 종자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무리 작아도 각각 독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밝힌 그리고 중국의 보도와 함께 앞에서 청와대가 큰 나라, 작은 나라 하는 것들을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사대라고 합니다. 일사자에다가 큰 대자를 써서 소국이 대국을 떠받들어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가 누구나 비판하는 그 사대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 사대주의, 사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갔을 뿐인 공무원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서 주권국인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중국을 위해서 중국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그들의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의 꿈을, 중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하는 그 미래를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발언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좋은 사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는 사실 물 한 컵도 그냥 주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별로 밥을 얻어먹지 못했죠. 그들이 손님으로 초청을 했지만 아마 밥을 그렇게 주기로는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꿈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영역도 한없이 넓지요. 거기에 얼마나 시간이 들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알 수 없는 그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 중견국가로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하는 이 표현에 이미 그 뜻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다 하는 것도 없고 결국 4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물론 직업이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책무가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헌법을 모르고 리걸마인드를 모르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보통의 책무가 아니라 헌법사항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국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러한 헌법사항의 책무, 헌법사항의 이제는 헌법 조문, 그것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즉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를 충족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청와대의 그 발표와 다른 중국 언론의 보도가 다른 부분을 한 건 더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이 연설문 내용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어울려라 하는 것이고,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행복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기원문 형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것은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산봉우리가 주변에 산봉우리가 많으면 그 산봉우리가 높아집니까? 이런 일은 없죠. 그 산봉우리가 자라는 식물도 아니고, 그래서 높은 산봉우리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주변에 그보다 낮은 산봉우리가 많이 있으면 그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변에 다른 산봉우리가 어울려 있다고 해서 원래 해발 3,000m 산봉우리가 주변에 작은 산봉우리가 많이 있으면 해발 4,000m 산봉우리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청와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사실은 중국의 보도와 같은 내용을 내보낸 것인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이웃 나라에 발생한 문제도 중국에 의지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꿈이고, 당연히 아시아 전체의 꿈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 공통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야기한 내용은 완전히 사라졌죠. 산봉우리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중국은 이웃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국가이다. 즉 한국은 중국에 매달려서 중국의 선처를 바라고 중국의 보살핌을 바라는 그러한 중국에 매달려 있는 국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아 전체의 꿈이다. 그러면 최소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중국이 나는 저 꿈을 쫓는다 하면은 모든 나라가 같이 그 꿈을 쫓는 것이다. 이것은 동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택이나 그렇게 보여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가는 길은
너희는 당연히 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한국은 중국을 줍겠다. 아시아도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전 인류 공통의 꿈이다. 결국 세계의 탑은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국의 꿈은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꿈이다.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중국몽이라고 해서 중국의 꿈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중국은 자기들끼리 꿈을 마음대로 꾸는 것은 괜찮은데 그들의 꿈은,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우리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국민의 민주주의,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그 길과는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꿈은 중국 공산당이 꾸는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좌파든 우파든 공산당이 꾸는 꿈을 당연히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반항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공산주의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공산주의의 실체가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 지금 시진핑이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이 나와 같다. 이런 좀 모순되는, 그리고 현실과 그 이론을 양쪽 다 제대로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과 노선을 같이 한다. 21세기에. 이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죠. 그런데 청와대는 망설임 없이 중국 공산당의 꿈을 함께 추구하겠다.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두지요. 공산당을 추종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신의 건전성까지 의심을 받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쓰는 용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한국식으로 알아들어서 거기에 응답을 하고 호응을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중국몽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코알라같이 맹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는 공산당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중국 공산당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2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2개의 100년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래의 서양의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이 왜 자기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지,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돼서 완성되기 전 단계,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임시로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의 종착점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탄핵 요건을 충족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중국몽을 같이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든지 협약문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자신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옳도록, 그것이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